집값 논쟁, 한국과 일본이 보여주는 부동산의 두 얼굴. 매일 쏟아지는 부동산 뉴스를 보며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그런데 잠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바로 옆 나라 일본을 보면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한국적인지 깨닫게 된다. 일본 사람들에게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황한다. 마치 냉장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나요? 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집은 자산이 아니라 소비재다. 이런 인식은 1991년 부동산버블 붕괴라는 뼈아픈 경험에서 나왔다. 30년이 넘도록 집값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걸 봐온 일본인들은 집으로 돈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했다. 대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자는 실용적 관점으로 바뀌었다. 인구가 줄면서 지방에서는 집이 팔리지 않는 게 일상이 되었고 빈집 천만채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새 차를 선호하듯 새 집을 선호하고 30년 지난 집은 거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 일본 정부도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키우기보다는 안정적인 주거 제공에 집중한다. 한국 집 없으면 인생 끝이야. 한국은 정반대다. 우리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기본 전제다. 집 한 채 없으면 결혼도, 아이 교육도, 노후 준비도 불완전하다고 느낀다. 이런 집착은 어디서 왔을까?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집값이 오르는 걸 봐온 집단 기억 때문이다. 집 안 사면 손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여기에 서울 수도권 집중화가 더해지면서 좋은 입지에 대한 강박이 생겼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집은 노후 대비의 핵심이다. 연금 제도가 불안한 상황에서 집이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믿는다. 집이 곧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기도 하다.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정반대다. 일본인의 생각은 집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워. 신축이 아니면 굳이 사지 않을래? 임대로 살아도 충분해. 한국인의 생각은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야 정상이야. 내 집이 없으면 불안해. 부동산은 가장 확실한 투자 수단이야. 일본 정부는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고 주거 안정에 집중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급 조절에 자주 실패하고 시장이 가격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건 이런 구조적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경험을 근거로 든다. 과연 이 주장을 하기 전에 일본의 문화적 상황을 확인은 해보았는가 자문해야 한다. 반대로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무작정 특수성을 강조할 수만도 없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실버 사회로 전환되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인식적 차이를 인지해야 한다.